여름이다. 어디 살았어? 우리 집 나왔다. 지방 흡입의 경우에는 기계로만 사용되는 건가요? 지금 드림프렌즈 여러분들한테 되게 핫한 소문이 있어요. 원장님이 너무 잘생기셨다고. 혹시 들으셨나요? 대본에 없는 애드립이어서 깜짝 놀랐는데. 오늘 주제 너무 기대되는데요. 체형 성형. 이 체형 성형, 몸 체형을 말하는 걸까요? 보통 넓게 얘기를 하면 뭐 보형물 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가다듬는 걸 포함할 수 있겠고, 네. 좁게는 보통 지방 흡입을 보통 체형 성형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방 성형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까 합니다. 지방 성형. 그러면 그 체형 부위는 어디일까요? 일반적으로 지방 흡입을 할 수 있는 부위는 크게는 얼굴이 일단 가능하고, 네. 팔, 다리, 그리고 몸통은 크게 복부랑 등 뒤쪽 브라 라인까지 포함해서 지방 흡입을 보통 하게 됩니다. 네, 다들 관심 있는 부위인 것 같아요. 지방 흡입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피하 지방층을 캐뉼라로 여러 번 통과하면서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붓기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. 네. 그 부위별로 특징들이 조금씩 있는데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, 먼저 얼굴은 이제 지방을 흡입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 통증이 심한 부위는 아닙니다. 대신에 붓기 관리를 하기가, 예를 들어서 몸통이나 팔, 다리 같은 경우에는 압박복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얼굴은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붓기 관리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부위이고 근육이 많이 분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육을 건드리지 않고 피하 지방만 정확하게 지방을 흡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팔 같은 경우에는 압박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붓기 관리가 용이하게 되는데, 대신에 압박복을 계속 입게 되면 팔 아래쪽 손 부위 같은 부분이 오히려 많이 붓게 될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풀어주면서 붓기와 통증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근육을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수술 집도의 경력도 되게 중요하겠네요. 당연히 수술하는 의사의 기술과 경력이 되게 중요하게 되고, 환자분들마다 체형도 다르고 지방의 분포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뽑아야 될 것과 뽑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확한 부위를 타겟으로 뽑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복부와 허벅지의 경우에는 워낙 부위가 넓고 360도로 돌아가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통증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, 대신에 등과 브라라인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가 좀 덜한 편이고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위도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좀 편하고 환자분들도 편하게 느끼시는 편입니다. 체크. 방금 말씀만 들어도 부위별로 차이가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수술 후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? 보통은 휴일이 지나가면 또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고, 대신에 말씀드렸듯이 지방흡입은 캐뉼라가 여러 번 통과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 붓기나 통증이 조금 오래 가기는 해요. 그래서 완전히 일상생활 자연스럽게 되려면 한 달 이상 회복 기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유착을 방리하다 보면 출혈 같은 게 조금 더 생길 수가 있어서 회복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지방 흡입의 좋은 점 그리고 효과들은 잘 알고 있는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래서 어떤 수술이든지 부작용은 수술에 따라서 생길 수 있게 마련인데, 지방 흡입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팔다리 양쪽 2개씩이니까 비대칭이 어느 정도 생길 가능성이 있겠고, 과도한 흡입으로 인해서 약간 울퉁불퉁해진다거나 유착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겠고, 셀룰라이트는 남고 부드러운 지방들이 주로 뽑히기 때문에 셀룰라이트 같은 게 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을 것 같고, 또 지방이 워낙 많으신 분들은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런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?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생겨서 삥 둘러서 둘러붙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게 되고, 대신 국소적으로 유착이 생겨서 일부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지방층이 0이 되어서 생긴 게 결국 유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착을 최대한 캐뉼라 등을 사용해서 풀어주고, 그 부위에 다른 부위에서 뽑을 수 있는 지방이 있기만 하다면 어느 정도 뽑아서 그 부위에 깔아주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유착이 생기고 나서 재수술은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까요?
지방흡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뉼라의 왕복 횟수가 많고 붓기나 통증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짧게는 9개월, 저 같은 경우는 길게는 1년까지는 최소한 지켜본 다음에 유착을 풀어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. 그럼 지방 흡입의 경우에는 기계로만 사용되는 건가요? 일부 병원들의 홍보 방식에 따라서 이런 말이 많이 퍼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계를 사용하나 안 하나의 차이보다는 의사의 숙련도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기계를 사용할지 아니면 매뉴얼, 손으로 뽑는 방식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게 수술 결과를 훨씬 더 크게 좌우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매뉴얼 방식의 장점이 운동이 없다 보니까 통증이 좀 적고 조직 손상도 적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출혈이나 통증도 적고 그리고 의사가 어쨌든 섬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뽑는 방식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이 매뉴얼 방식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?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통증이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계 자체에 의한 것보다는 저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튜메슨트라고 하는 지방을 쉽게 얘기하면 지방을 녹이는 주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계를 쓰냐 쓰지 않냐의 차이보다는 튜메슨트를 골고루 퍼뜨려 주는 게 통증과 출혈을 예방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흉터의 크기 역시 마찬가지로 꼭 기계와 핸드메이드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숙련된 의사가 기계식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매뉴얼로 하는 것만큼 흉터를 작게 남기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각 장단점이 진짜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.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요리를 하는 셰프가 갖고 있는 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뭐 너무 무디지만 않다면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칼의 종류가 있듯이 저희도 수술할 때 핸드메이드가 꼭 좋다, 기계식이 꼭 좋다 이렇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기계식과 핸드메이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면서 수술하게 됩니다. 그럼 상황에 맞게 어떤 요리를 하느냐,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될 것 같아요. 셰프님에게 잘 맞는 어떤 칼을 사용하느냐, 네, 그쵸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, 같습니다. 이렇게 요리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, 오늘 이렇게 체형 성형에 대해서 알차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네.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체형 성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다가오는 여름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MC 수빈, 드림 성형외과 조승우 원장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. 와! 여름이다. 기다렸어.